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은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름이 그래요. 강해라. 강해라. 이길 수 없어요. 아무것도. 네. 전주예수병원 안과과장으로 지칭해 주고요. 제가 알고로는 전주예수병원에서 안과과장 선택할 때 얼굴 보고 뽑은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미모와 영성과 실력을 모두 갖추신 예수님의 향기이신 강혜라 원장님께서 해외 의료활동 경험에 대해 귀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전주예수병원 강혜라입니다. 사회 보시는 분이 어디서 정말 듣고 오신 건지 좀 긴장하지 말라고 이렇게 재미있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설만한 자격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왜 이사장님은 저를 굳이 이렇게 부탁을 이렇게 하셨는지 좀 당황스럽기는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이 마티 잉골드라는 여의사인데요. 1897년에 예수병원을 세우신 그런 초대 원장님이 되겠습니다. 그 미혼의 그런 가녀린 몸으로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네, 다음 넘겨주세요. 예전에 제가 비전케어를 알게 된 거는 좀 오래 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정말 서울에 큰 네임밸류가 있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백내장을 정말 잘하시는 소위 고수라고 이런 분들만 참가하는 그런 단체이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데를 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저랑 상관없는 단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2016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첫 캠프 232차 우즈베키스탄을 처음으로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후로 해서 정말 7번에 걸쳐서 정말 만으로 한 2년 2개월,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너무 기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참여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한 캠프가 끝나면 그 다음 캠프는 언제 갈까, 어디를 갈까 이렇게 항상 기대하면서 이렇게 모든 휴가나 모든 이런 것들을 전부 아껴가지고 모두 캠프에 올인을 했었는데요. 처음 우즈베키스탄에 갔을 때는 이제 그 나라가 어떤지도 잘 모르고 공산국가라는 것도 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공항에서부터 모든 호텔이나 병원 이런 거 다닐 때마다 경찰들이 이렇게 이제 안내도 해주고 호의도 해주고 했지만 혹시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감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힘든 줄 모르고 이제 매일매일을 첫 캠프라서 그 앞에 같이 가신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또 제가 저 혼자 가는 캠프라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렇지만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수술하다가도 좀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우면 바로바로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참 그래도 무사히 잘 이렇게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것이 첫 캠프가 232차였는데 그동안에 200번 넘게 캠프가 계속 있어 왔었는데 그 모든 캠프가 다 이런 지원자들, 돕는 손길들, 헌신하는 그런 자원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게 사실은 너무너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것도 다 자비로 자기 휴가를 써서 이렇게 참여를 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계속 이렇게 지속되어져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좀 그 다음 캠프를 계속 이렇게 반드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고요. 돌아오고 나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만족하고 보람을 느낄 때도 있고 막 이렇게 하지만 이때만큼 제가 돌아와서 정말 이래서 내가 의사가 됐나 싶을 정도로 기뻤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래서 정말 마음속에서 그 기쁨이 샘솟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매일매일 비전케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전에 캠프가 뭐가 있었나 계속 찾아보게 되고, 이 다음 캠프는 언제 있지? 어느 나라를 갈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남긴 후기들도 막 읽어보고, 비전케어가 그동안 어떤 활동들을 해왔던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관심 있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로 3개월 뒤에 그 설 명절 연휴 때 파키스탄에 캠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캠프를 신청을 하고 그 캠프를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넘겨주세요. 이거는 지금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 이렇게 진료 보고 그다음 환자들 사진 촬영했던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이거는 지금 파키스탄인데요.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하고 파키스탄하고 이제 두 번을 가다 보니까 나라마다 다 조금씩 틀리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파키스탄은 이제 저기 계신 임동원 원장님이랑 둘이 가게 돼서 저는 이제 거의 외래만 보고 임동원 원장님 수술 이렇게 하시면 네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때 안성형 환자가 왔어요. 저는 이제 사실 물어봤어요. 수술 캠프에 안성형 환자가 있느냐 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안성형 수술 하는 거 시간 많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백내장 여러 명 하는 게 훨씬 환자들을 많이 수술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구나 하고서 전혀 준비를 안 해가지고 갔는데 환자가 갑자기 온 거예요. 안검하수 환자가 와서 이 볼펜으로 마킹펜이 없어가지고 볼펜으로 그림 그리고 그다음에 바이폴라랑 보비 이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핸드 코터리로 그 블리딩을 하면서 수술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월화수목 이렇게 수술하고 금요일날 이제 오전에 모든 환자 팔로우하고 오후에 남는 시간에 네, 라울에 가까운 인근의 이슬람 병원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 병원이 이제 그 병원장님이시고요. 병원이 꼭 우리나라 김한과처럼 수술방이 여러 개가 있고 수술실 안에서도 백내장 피쿠 장비가 여러 대가 다 수술실 룸마다 있었고 망막 수술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PKP 각막 이식 수술도 하는 병원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가난한 환자들, 돈이 없는 환자들한테도 이렇게 일부 보조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참 제 마음이 너무 이런 병원 우리가 세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혜택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그런 병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네. 이제 제가 그리고 세 번째 캠프는 이제 처음에 우즈베 가고 파키스탄 갔으니까 좀 멀리 좀 이렇게 발을 좀 내딛어 보자 해가지고 선택한 게 모잠비크였습니다. 네, 이제 아프리카도 처음이었고 모잠비크는 또 그 아프리카까지 에티오피아까지 12시간 비행을 하고 거기서 다시 또 5시간을 더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갔던 나라인데요. 이제 그 모잠비크에 있는 마푸타 그 센트럴 하스피털에 갔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그 서울대 병원 같은 그런 수준의 병원인데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가니까 이 외래를 모두 환자를 미리 실렉션을 해서 수술할 환자를 다 골라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외래를 보지 않고 수술실로 직행을 했었는데 정말 하드한 환자들,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또 이제 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골라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도 자존심에 걸린 문제라서 그런지 쉬운 환자들은 없었고요. 정말 어려운 환자들만 있었는데 다행히 이사장님이 거의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저는 옆에서 그냥 기쁨조 역할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라가 보니까 수술실 옆에 한쪽에 멀쩡한 마이크로들이 많이 한쪽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하나씩 다 꺼내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코드 꽂아보고 전원 들어오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셨었는데요. 그 자이스 현미경 아주 좋은 거 사이드 미러까지 있는 게 있었는데 램프가 나간 거였어요. 근데 램프를 고칠 줄을 몰라서 한쪽에 처박아 놓은 거 이사장님이 다 꺼내서 램프 가르시고 그다음에 그 수술할 때 페코 장비를 쓰는데 발판을 이용을 할 줄을 몰라서 전혀 포커스가 안 맞는 상태로 수술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알게 되셔서 수술을 계속 이제 이사장님 하시면 금방금방 빨리빨리 하실 수 있는데 계속 발판 쓰는 거 가르쳐 주면서 그
포커스 맞추는 거 설명해 주시고 수술 방법들을 계속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해보라고 또 넘겨주시고 또 잘 못하면 다시 또 이사장님이 하시면서 다음에 또 보여주시고 다시 또 할 수 있게 티칭을 계속 해주시고요. 그 다음날 또 들어와서 또 봐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 옵저베이션 하는 의사를 좀 티칭을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저는 좀 빨리 하시면 금방 끝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환자의 수는 수술할 수 있는 환자는 한계가 있지만 그 나라 의사들을 가르침으로써 그 나라 환자를 책임지고 치료할 수 있게 하는 그게 더 의미가 있고 더 이렇게 장기적인 이런 게 되겠구나 싶어서 뒤늦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모잠비크에 대해서 첫 번째 하고 그 다음 연도에 다시 또 모잠비크를 가게 되었는데 강구봉 원장님이십니다. 근데 건강이 그때 안 좋은 상태로 오셨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성심성의껏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면서 많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 젊은 저희들을 많이 섬겨주시고 챙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음.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작년 11월에 우간다를 가게 됐는데요. 사실 저희 안과에 새로 선생님이 오셨는데 제 후배입니다. 근데 이제 백내장을 전혀 할 줄을 모르고 그래서 백내장을 좀 가르쳐 주면서 제가 이 비전 케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기회가 되면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수술은 잘 하지는 못하고 이제 배운 지 뭐 3개월 이 정도 된 선생님이었는데요. 이제 그분은 그러니까 선생님은 가서 수술을 할 계획은 아니었고 다른 이제 원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하고 이제 제 후배는 거의 뭐 옵저베이션 이제 이러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가게 됐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 선생님이 못 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수술할지 모르는 제 후배랑 저랑 이렇게 둘이 가게 된 상황이 돼서 기도가 정말로 절로 나왔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을 정말 많이 하고 갔던 이제 캠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술을 제가 그렇게 빨리 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해주고 싶은 생각에 이제 점심을 안 먹고 아침하고 저녁 이렇게 이제 먹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수술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하루 종일 하면 사실은, 그때까지 전혀, 그러니까 좀 힘들거나 피곤하거나, 물론 이제 그동안 제가 모잠비크랑 다른 캠프들을 갔다 오면 수술이 그러니까 오후 한 5시, 6시에 끝나고 나와서 밖에 사람들께 모이는데 제가 너무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고 너무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 봉사하러 온 거 맞나? 나 왜 이렇게 쌩쌩하지? 나 열심히 일하지 않은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막 정말 캠프 갈 때마다 너무 잘 먹고 너무 그래서 이거 내가 분명히 봉사하러 온 건데 오히려 내가 이렇게 힐링이 되고 회복이 돼서 가는구나. 그래서 더 그 다음 캠프를 계속 더 사모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우간다 캠프에서는 제가 그렇게 하고 숙소에 들어가면 그대로 쓰러져서 정말 뭐 렌즈, 지금 컨택 렌즈를 꼈는데 렌즈고 뭐고 아무것도 그냥 정말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렇게 똑같은 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대로 침대에 누워버리면 아침에 눈 뜨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수술하면서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많이 기도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오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부족하고 그래서 실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전혀 제 그런 실수는 전혀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 옆에 있는 선생님이 수술을 원래 할 계획 아니었는데 이제 투베드가 되면서 옆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고 한 5명 정도 수술했는데 한 2명 정도에서 캡슐이 터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무사하게 잘 또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마지막 캠프 때 이제 저희가 마지막 날에 그 주변에 이렇게 투어를 하면서 적도를 갔었어요. 근데 제가 그 적도를 가는 차 안에서 계속 마음속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이게 뭐지? 근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찬양이었어요. 그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그러면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 찬양이었어요. 근데 앞에는 가사가 생각 안 나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계속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계속 그 찬양만 그
계속 무한 반복으로 정말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데,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다른 분께 얘기를 했더니 이 찬양이라고, 그 조보열 그 찬양이라고 알려주셔서, 아, 하나님이 제 손을 붙드셨구나. 아,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었던 그런 캠프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아, 이게 이제 처음에 라오르에서 파키스탄에서 토시스 환자가 있어서 그 다음날 수술을 했던 모습인데요. 사실 실이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원래 이제 토시스 수술을 하려면 나일론으로 꿰매든지 아니면 블랙시크로 꿰매면 블랙시크는 나중에 이제 얘가 이렇게 녹으면서 어디저디 생기면서 이제 폴드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실이 없어서 바이크릴로 꿰맸는데요. 스킨도 바이크를 A제로로 꿰매고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너무 하나님한테 맡기고 온 환자인데 그 뒤로 풀렸다는 얘기를 못 들어서 아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게 없어가지고 바이폴라가 없어서 그 코터리로 핸드 코터리 그 코니아 쓸 때 난 컨정티바 쓸 때 하는 그걸로 수술했던 환자고요. 다음이에요. 다음 넘겨주세요. 아, 이제 이 환자는 우간다에서 양쪽 눈에 카다락이 있던 여자아이인데 한쪽 눈하고 반대쪽 눈하고 했었는데요. 그리고 토피컬로 수술했던 아이인데 너무 씩씩하고 용감해서 제가 수술실에서 또 꿈이 뭐냐고 그랬더니 의사가 되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제발 꼭 의사가 되어서 너희 나라 환자들 치료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환자입니다. 다음. 이게 이제 이 환자는 최근에 방글라데시 2주 전에 갔다 왔는데요. 방글라데시 이제 갈 때 원래 이제 제가 그 뒤로 맨날 이제 안성형 세트를 준비를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한 번도 또 토시스 환자가 없는 거예요. 수술 환자도. 그러고 맨날 세트가 너무 번거롭고 무겁고 막 이래가지고 이번엔 안 가지고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료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혹시 안검마수 수술을 해줄 수 있으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진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보내주신 사진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너무 심해서 그래서 혹시 차트를 볼 수 있겠냐 했더니 보내주신 차트가 이건데요. 차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차트 검사랑 차팅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아이스 테스트랑 뭐 네오스티김 테스트랑 뭐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그때그때마다 MRD1이랑 2랑 다 그다음에 뭐 리베이트 펑션 테스트랑 그다음에 뭐 퍼티거블 테스트랑 뭐 코간트 트위치 모든 검사가 다 너무 잘 돼 있어서 제가 사실은 이런 나라 가면 부담 없이 편하게 수술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아니란 나쁜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 차트 보고서 좀 긴장을 했었습니다. 제대로 잘 하고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검사입니다. 아까 그 환자인데요. 이 환자가 사실은 그냥 안검하수가 아니고요. 그 근무력증 마이스테니아 그라비스 환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메디케이션을 시켜주시고 혹시 남은 토시스 양이 있으면 그때 가서 수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약을 구하기가 어려웠었나 봐요. 약을 전혀 메디케이션을 못하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환자가 오후로 가면 갈수록 눈꺼풀이 내려오고 약간 이제 머슬까지 인벌브가 돼가지고 사시도 좀 있는데요. 오후 한 4시 정도에 이제 얼굴 사진이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일단은 언더 코렉션을 하자. 너무 올려버리면 아침에 이제 리트렉션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했었는데 네, 다음요. 네, 다음날 아침에 눈이 이렇게 떠져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지금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쪽이 조금 내려왔다고 그래서 이 환자 지금 고쳐주러 가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어떡하지? 하나님께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이제 제가 사실 능력도 안 되는데 우간다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페코를 하는 거를 좀 원하시는 것 같긴 했는데 페코 다이나믹을 제가 영어로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안성형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안성형 리드 아나토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인근의 그 병원의 레지던트를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이제 여기도 뭐 워낙에 이렇게 최고의 이런 엘리트들이 집단이어서 그런지 그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지를 간단한 퀴즈 형식으로 내고 하고 나서 또 새롭게 알게 된 게 뭐냐 이렇게 이제 설문지 양식으로 문제를 좀 냈었는데요. 미리 전부터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놀랬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안성형 주제를 정말 제가 네, 감사하게도 네,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요. 많은 이제 환자를 수술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전 케어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의사를 세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선생님한테 가자고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저보다도 더 열심히여가지고 아마도 매일매일 이 선생님도 저처럼 똑같이 비정케어 그 모든 걸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고 검색하면서 제가 예전에 올린 후기까지 다 읽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네,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뭐 비정케어에 바라는 거는 더 바랄 거는 사실은 없고요. 이제 혹시 이 자리에 비정케어에 한 번도 캠프에 참여하지 않은 선생님이 계시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저보다 훨씬 경험도 많으시고 이러신 이사님분들이, 원장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순간 많이 당황했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한 3명, 4명 정도 캠프를 참여하지 않은 선생님들이 오셨다고 그래서 그분들께 정말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불러주신 분은 여러분들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그 분이신 줄로 믿고, 많은 선생님들이 저의 이런 체험기 수술 잘 못해도, 그리고 또 하다 보면 저처럼 이렇게 본의 아니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주축이 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런 것까지 또 좀 더 많은 나라에 또 많은 캠프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